나는 다 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보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어휴, 요즘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아까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망증은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꽃이 피어도 그냥 지나치는 것, 손주가 신나게 떠드는 얘기를 듣다가 에이 그까짓 거 뭐하고 흘려버리는 것,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와도 뻔하지 뭐 다 그렇고 가른 거야 하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 바로 이겁니다. 세상 모든 게 시시하고 뻔하게 느껴지는 것, 가슴이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는 것, 무엇에도 감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진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뭔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까? 어제 저녁에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굳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설렜습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먹어보는 음식,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뇌는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까? 신경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내면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 정도는 나도 안다. 별거 아니네. 다 겪어봤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쌓여서 현명해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 이치를 깨닫고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를 서서히 죽이는 독약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뇌도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아라고 판단하면 새로운 정보를 거부합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멈춥니다. 뇌 속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뇌는 녹슬고 굳어지고 결국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건망증보다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뇌가 굳어지는 건 우리 스스로 만드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함 속에 안주하는 것,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 새로운 것을 귀찮아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 뇌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편하다 좋다 하고 있을 때 우리 뇌는 그 편안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이셨는데 평생을 교사로 사셨던 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만 계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자녀들이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한 이야기를 저녁에 또 하시고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동네 노인정에 나가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뭐해? 시끄럽기만 하고. 하지만 자녀들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나가셨습니다. 노인정에는 그분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셨고 또 70대 초반의 젊은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에 앉아 계시기만 하셨는데 어느 날 누군가 화투를 치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화투 칠 줄 모르는데. 하시자 다른 분들이 괜찮아요.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화투를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패를 구별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뭐고 저게 뭐야? 너무 복잡해 하시면서 짜증도 내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몇 주가 지나자 혼자서도 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같은 말 반복하는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1년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치매 진행이 멈췄다는 겁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분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화투를 배우면서 새로운 규칙을 익히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굳어가던 뇌가 다시 부드러워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이 다시 호기심을 되찾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 이길까? 저 사람은 무슨 패를 가지고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그분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그분의 뇌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치매라는 무서운 병마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답은 이미 2500년 전에 한 노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아테네의 영원한 청년.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기원전 470년쯤 태어나서 기원전 399년에 죽었으니까 71년을 산 셈입니다. 우리로 치면 꽤 장수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근엄하고 권위 있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줄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아느냐?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스승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입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글을 쓰는 것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말을 하면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정말 맞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귀찮아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든지 물어보기만 하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 아테네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청년들과도 이야기하고 장사꾼들과도 이야기하고 정치가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신발 수선하는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빵 굽는 사람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신탁을 받으러 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델포이라는 곳에 가서 신에게 물어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에게 물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탁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친구가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가장 현명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신의 말씀이니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 당대에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정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좋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 정치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자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화를 내며 소크라테스를 내쫓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 다음으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니 틀림없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당신의 시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인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감이 떠올라서 썼을 뿐이에요. 시인도 자기가 쓴 시의 깊은 의미는 모르면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신이 나를 가장 현명하다고 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그게 나를 조금 더 현명하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바로 유명한 무지의 지, 즉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철학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미 안다고 생각할 때 뇌는 그 정보에 대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뇌 스캔을 해보면 실제로 뇌의 활동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걸 모른다고 생각할 때 뇌는 활성화됩니다. 더 많은 부분이 불이 켜집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 여기 조심하세요. 라고 외쳤다고 칩시다. 만약 당신이 나는 이 길을 100번도 넘게 다녔어. 뭘 조심해야 하고 생각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무슨 위험이 있나? 하고 생각하면 뇌는 즉시 주의를 집중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핍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이게 바로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뇌는 잠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뇌는 깨어납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테네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신비로웠습니다. 여전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아, 그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불평할 때 소크라테스는 그것 참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따졌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질문만 하시면서 왜 답은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네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될 걸세. 하지만 자네가 답을 모른다는 걸 알고 계속 찾아 나선다면 자네는 평생 생각하며 살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삶이 진짜 사는 거라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뇌는 70세가 넘어서도 20대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내고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 순간까지 명료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를 재판에 넣었을 때도 그는 또렷한 정신으로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독약을 마실 때도 제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그는 차분하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게 진짜 무지가 아니겠느냐? 이 말을 남기고 소크라테스는 평온하게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의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 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가 깨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럼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 하면서 뇌가 활짝 열립니다. 마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뇌도 문을 열면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반대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닫힌 문 뒤에서 뇌는 조금씩 말라가고 굳어가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지혜입니다. 무지의 지, 즉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뇌가 먹는 가장 좋은 밥.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살, 4살짜리 아이를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뭐라고 묻습니까?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건 뭐예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3살짜리 아이는 하루에 평균 300번 이상 질문을 한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묻고 또 묻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에는 귀엽다가도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 좀 물어봐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뇌 속에서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뇌는 그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답을 들으면 그 정보가 뇌 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이미 알고 있던 다른 정보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아니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뇌 속에 지식의 그물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살 때와 5살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다릅니다. 말도 훨씬 잘하고 생각도 깊어지고 이해력도 높아집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잘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호기심을 잃어갑니다. 10살쯤 되면 질문의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20살이 되면 더 줄어듭니다. 30, 40, 50을 넘기면서 우리는 점점 질문을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나이 먹고 이것도 모르면 창피하지 않은 생각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면 에이, 그까짓 거 하고 무시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정도는 나도 알아 하면서 귀를 닫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을 잃는 순간부터 우리 뇌는 늙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는 젊은 사람들의 뇌와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젊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사람들의 뇌는 빠르게 늙습니다. 40대인데도 뇌가 70대처럼 굳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호기심이 문제입니다. 호기심은 뇌가 먹는 밥입니다.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뇌는 호기심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뇌는 굶주립니다. 굶주린 뇌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죽어갑니다. 소크라테스가 70세가 넘어서도 광장을 누빈 이유는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세상이 궁금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호기심이 그를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 호기심이 그의 뇌를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겸손이지만 그래서 알고 싶다는 호기심입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 뇌는 진짜로 깨어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한 분입니다. 8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신 분입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겨우 쓸 줄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을 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계시면 우리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계속 권하니까 한번 배워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서툴고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너무 어려워. 나는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영상통화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화면에 손주 얼굴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기하네. 정말 신기해.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만 배우셨습니다. 다음에는 전화 거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 찍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웬만한 것은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글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글자들이 궁금하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냐? 하고 물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드렸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할아버지는 다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 배울 때도 힘들었는데 80이 넘어서 배우는 건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읽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손주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맞춤법이 틀리고 띄어쓰기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손으로 직접 쓴 문자였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는데 요즘은 눈에 생기가 돌아요. 매일 뭔가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80이 넘은 나이에도 평생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호기심만 있으면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호기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궁금증입니다. 이게 뭐지? 왜 그럴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이 있는 한 우리 뇌는 늙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뇌는 죽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뇌는 마지막까지 또렷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소크라테스의 지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길로 나가셨습니까? 아마 늘 다니던 길로 나가셨을 겁니다. 그 길이 익숙하고 편하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다른 길로 나가보십시오. 평소에 오른쪽으로 돌던 걸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늘 큰 길로 가던 걸 골목길로 가보세요. 단 5분만 다른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길을 갈 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길을 걸을 때는 뇌가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갑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동안 뇌는 쉽니다. 하지만 낯선 길을 걸을 때는 뇌가 집중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나올까?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겨우 길 하나 바꾸는 것 뿐인데도 이게 우리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뇌 자극을 받지만 은퇴하고 나면 매일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자식들이나 손주들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뭐냐? 나한테 설명 좀 해다오. 재미있겠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손주한테 배운다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손주한테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가 넘어서도 20대 젊은이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자네 생각이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한테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루고 새로운 기술도 잘 알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압니다. 그들한테 배우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운다는 건 우리 뇌한테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뭘 배우든 배우는 순간 뇌는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그걸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뇌세포들이 연결되고 뇌는 젊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뭔가의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일의 전문가였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전문가였고, 자식 키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걸 배우려면 초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것도 못해? 하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보자가 된다는 건 축복입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설렘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일 때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뇌는 축제를 엽니다.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쏟아집니다. 이건 기쁨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데 동시에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뭔가 성취감을 느낄 때, 이 도파민이 나오면서 뇌는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악기 하나 배워보고 싶었습니까? 시작하십시오.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모니카도 좋고, 기타도 좋고, 장구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살아날 겁니다. 그림 그리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연필을 쥐고 종이에 선을 그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외국어는 어떻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 몇 개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씩만 외워도 1년이면 365개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책 읽기도 좋습니다. 평소에 안 읽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늘 소설만 읽었다면 역사책을 읽어보고 늘 신문만 봤다면 시집을 읽어보십시오. 새로운 장르의 책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해온 음식 말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구하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는 과정. 이 모든 게 뇌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걸 시도하느냐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느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듣기는 잘 안 합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면서 자기 경험담만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면 중간에 끊고 그건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면서 끼어듭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뇌는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봅니다. 그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특히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궁금해 하십시오. 그게 바로 뇌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는 다 안다에서 나는 모른다로 바꾸는 것. 뻔해에서 신기하네로 바꾸는 것. 귀찮아해서 한번 해볼까? 로 바꾸는 것.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도 싫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싫고, 힘이 빠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치매입니다. 내 머리가, 내 정신이 나를 배신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며 익숙함 속에 안주하는 사람은 치매가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늙음은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늙음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으면 더 달아지고 김치가 익으면 더 맛있어지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익어갑니다.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빠지면 익는 게 아니라 그냥 낡아지는 겁니다. 마르고 굳고 썩어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가 넘어서도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육체는 늙었지만 정신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호기심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알고 싶다 하는 겸손과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심지어 90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꽃을 보면 예쁘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이 꽃 이름이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십시오. 뉴스를 보면서 뻔하지 뭐하고 넘기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뭔가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은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 재미있겠다. 더 이야기해봐 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새로운 것을 보면 나이 먹어서 그걸 왜 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 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늙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젊어질 것입니다. 70대의 뇌가 60대처럼, 80대의 뇌가 70대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소크라테스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오늘도 배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전성기는 20대나 30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힘이 넘칠 때가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전성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경험을 다 겪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알고
이제 진짜 지혜를 가지게 된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계속 배운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60대도 전성기고 70대도 전성기고 80대도 전성기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이 있는 날이 되고 매일매일이 뇌가 살아있는 날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7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호기심이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늙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 하나 안 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손주한테 요즘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다가 왜 저럴까? 하고 궁금해 하십시오. 서점에 가서 평소에 안 읽던 책을 한 권 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의 뇌는 늙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정신은 청년입니다. 질문을 계속하는 한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준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배운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호기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